직선과 원에 의해 평면, XY 평면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색으로 어떻게 칠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는 누구를 해볼까? 얘를 해볼게요. F0이라고 하는 거는 K가 0일 때니까, 그러면 X 빼기 Y는 0, 그리고 중심이 4,1이에요.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X계수 Y계수 제곱하고 4,1을 넣으면 3, 그것은 반지름 길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멀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야? 지금 직선과 원, 근데 지금 질문은 뭐죠? 자,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축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나눠지는 거죠? 원의 내부를 네 가지 색으로 칠한다. 그럼 결국 딴 데는 필요 없고요. 여기 네 가지고 여기 세 가지다. 4, 3, 12다. 이러면 될 거예요. 4, 3, 12. 뭐 이 정도 묻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 K가 마이너스 1. 그 얘기는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아니구나. X 빼기 Y 빼기 1은 0. 자, 그러니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X계수 Y계수 제곱하고, 저기 뭐야, 4, 1, 1, 2, 루트 2.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X축과 직선에 의해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로 나뉘니까 조건대로 네 가지 색을 칠하되 같은 색은 중복할 수 있지만 인접한 건 달라야 된다. 인접한 건 다르다. 네 가지, 세 가지, 3, 3, 9, 4, 9, 36.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도 뭐 별 특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면은 여기가 X 빼기 Y 빼기 2는 0이니까 X계수 Y계수 제곱하고, 뭐 이 정도면 뭐 별거 없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36가지예요. 특징적인 것은 얘죠. K가 마이너스 3일 때.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왜 특징적이냐? X 빼기 Y 빼기 3이 0인데 여기에 4,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것은 이 녀석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죠.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이 어떻게 생겼던 애냐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그려졌던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과 녹색선이 지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상황이 하여튼 이러한 원을 두 개의 직선이 지나면서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죠. 자, 이런 게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자, 아무데나 시작합시다. 이 네 가지라고 할게요. 이 네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세 가지를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인접하지 않았죠. 꼭지점 정도로 이제 경계를 이루는 건 여기서처럼 인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영향을 줄 건데요. 자, 일단 네 가지, 세 가지.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은 색깔을 칠한다면, 이거죠. 얘와 얘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한 가지 색이랑만 다르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얘와 다르다면, 얘가 얘랑 다르다면 하나, 둘과 다른 거죠. 그럼 얘는 두 개의 색과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4, 32, 8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첫 번째, K가 0이면 직선은 원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은 X축만 나누니까 12가지. 두 번째, 이렇게 딱 잘라주면은 상황이 이 직선과 X축에 의해서, 직선과 X축에 의해서 3개로 나뉘면서 36가지. 뭐 K가 마이너스 1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심을 지날 때에는,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과 X축에 의해서 영역이 4개로 나뉘게 되면서
스타트하는 곳은 4개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고 그 다음 녀석도 얘만 피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나머지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녀석에게 동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은 색이라면 얘는 3가지가 가능하고 얘가 얘와 다르다면 2가지가 가능하죠. 왜냐면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2개의 색과 얘가 달라야 되니까 자 많이 출제되는 형태인데 도형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 문제가 약간 빈출되는 것을 도형의 방정식 약간 섞어가지고 냈던 문제였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의 합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10 곱하기 9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얼마야? 아 잠깐만 맞나? 1 더하기 9부터 참 2번 계산했지. 어쨌든 뭐 등차수를 계산해도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숫자의 합이 15다. 왜냐면 총 합이 1부터 9까지의 합이 45이므로 한 줄당 숫자의 합이 15여야 된다. 왜냐면 각 가로주에 있는 세 수의 합이 서로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부터 시작해 볼까요? 1로 시작해서 해보면 1, 5, 9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6, 8이니까 7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4 남은 거 쓰면 됩니다. 3, 4, 8 이것만 가능하냐? 아닙니다. 1 하고 5에서 하나 증가시키고 9에서 하나 빼버리죠. 그럼 1, 6, 8 썼고 2 남았고 9는 쓸 수 있죠. 2, 4, 9 가능하고 3, 5, 7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세트가 가능합니다. 그 중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이거 뭐 얘기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게 9는 숫자 A를 써놓은 줄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9가 포함된 줄과 8이 포함된 줄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문자로 두면 편합니다. 아니면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 얘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3가지라고 쓸 건데요. 왜 3가지냐면 267을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층을 결정하는데 쓸 거다 이거예요. 층을 결정하는데 자, 층 결정했어요. 층을 결정했으면 이제 숫자들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숫자들을 3번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6, 6에 4승 이어서 이게 얼마야? 6에 4, 66에 36. 36 곱하기 36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중간고사, 어느 학교에서는 중간고사에서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기말고사에서 내기도 하고, 이걸 함수로 분류하기도 하고, 경우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경우수 분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애매한 문제입니다. 자, 6에서는 항등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하여튼 이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1, 2, 3, 4, 5, 6, 7에서 F를 대응시키면 1, 2, 3, 4, 5, 6, 7을 벗어나지 않으며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천천히 써서 보면 F1 더하기 F역 함수 1, 2 근데 함수값은 전부 다 1 이상이니까 1 이상인 게 합이 2란 얘기는 이렇단 얘기고 그러면은 미리 하나 써볼까요? 1, 2, 3, 4, 5, 6, 7에서 1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 1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럼 다음에 요번엔 2니까 F2 더하기 F 역함수 2는 4.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1이라면 F1이 2로 가야 되니까 F1이 2로 가는 모순이 생기니까 따라서 이런 일은 생기지 않고 2로 간다. 그러면 결국 함수값이 1로 가는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함수값이 다 2로 간다는 거 생각하면 2니까 그럼 1은 2로 가는구나. 이거는 뭐 그냥 정해져 버린 거죠. 자, 이젠 함수값이 7 이하로 간다는 걸 감안해서 F6 그리고 F 인버스 6 그게 12라면 가능한 것은 얘는 7 또는 5가 가능합니다. 7과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따져보면 자 그러면
F 인버스 6이 7이라는 얘기는 F7이 6이라는 얘기고 F6은 그러면 5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F3과 F5는 10이니까 3 또는 7 또는 3. 그러면 3 또는 7? 뭐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3, 4, 5, 6, 7인데 3일 때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5일 때 7로 간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았지? 이제 남은 게 뭐야? F7, 6 보냈고, 그럼 4와 6 간의 관계가 남아있네요. 4와 6 간의 관계. 그러면은 F4와 F4 남았고 F6 남았죠. 그래서 만약에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뭐 가능한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F4가 4로 가고 F6이 5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F6은 아까 전에 5로 가야 되는데, 맞죠? F6이 5로 가니까 F5는 5로 가는 건데, 그러면 5로 6도 가고 5로 가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뭐든지 왜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F4가 5고 F6이 4인가 보다. 그래서 F6, F4는 딱 맞아 떨어지네. 딱 맞아 떨어지게 됐나요? 이거는 F6이 4가 되면서 F4는 4, F4는 5, F4는 5 맞게 했다. 그래서 4는 5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6은 4로 가야 되는구나 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면 F4는 어디로 갔지? 5로 간다고 했죠. 이거 영향 안 받네요. 그 다음에 F6은 4로 갑니다. 2, 4, 8. 그 다음에 F7은 6, 3, 18로 가면서 답은 31이 되는데, 지금 질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F3과 F5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얘네가 3, 7로 가든 7, 3으로 가든 요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것도 가능합니다. 확인하면은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1번 했으니까 2번 F 인버스 6이 오면은 F5가 6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오면 여기는 지금 7인데 뭐가 되는 거야? F6이 7이란 얘기고, 근데 F5가 6이면 그 다음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F5는 3 또는 7이 돼야 되잖아요. 3 또는 7이 되어야 하는데 6이면은 모순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온 답이 맞다. 자리를 정하고 사람을 배치하자. 문제는 이제 A, B, C가 사물함을 하나씩 사용할 건데, 뭐냐면은 이웃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거 뭐 기출문제를 내신에서 변형해서 적절하게 바꾼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는 그냥 한 층에 한 명씩만 앉았다고 합시다. 한 층에 한 명씩 앉았다고 하면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이제 세 층을 다 썼다는 얘기죠. 첫 번째 녀석이 아무 데나 앉았어요. 두 번째 녀석은 그 녀석을 피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인접한 애들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가 되겠죠. 얘가 여기 앉았으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 되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사람 앉아야죠. 사람의 배치가 일어나야 되니까 3팩을 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층에, 이제 이거는 세 층을 다 쓴 거죠. 한 층에 한 명씩이라는 얘기는 세 층 모두 쓴 거고, 이제 나는 두 층을 쓰겠다. 한 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층 써가지고는 세 명을 비인접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층을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 층에 한 명, 두 명을 앉힌다고 했을 때도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층이 인접하거나 층이 인접하지
않거나 경우가 있을 거고, 층이 인접한다면 1층에 2명, 그래서 2층에 1명이거나 대칭적 상황. 이번에는 2층에 2명, 3층에 1명, 대칭적 상황. 이런 4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4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죠. 한 층에 2명이 있었어요. 한 층에 2명. 한 층에 2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았으면 그 다음 녀석은 그 둘을 뺀 나머지 둘에 앉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자리예요. 이제 거기다 사람을 각각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24 곱하기 3패. 이거는 4, 3, 12. 여기는 36 곱하기 3평이었고, 이번에는 층이 비인접이면은 뭐 이거밖에 없죠. 1층 3층이죠. 1층 3층에 2명, 1명이냐 대칭적이냐. 그러면 이 2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층이 인접하지 않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층에 2명이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3가지죠. 그 나머지 층에는 1명이 앉는 거니까 자유롭게 앉을 수 있었고, 이러한 자리 배치가 있으면 사람을 앉히게 되면 이것도 또한 24 곱하기 3팩이 되니까 24 곱하기 3팩이 얼마요? 일단 36 곱하기 6은 216이고요. 그 다음에 6, 22, 144, 288이 되니까 총 가지수는 504가지가 되겠습니다.